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 촉 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야기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근의 행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조국 장관 관련된 일을 또 한 번 더 사과를 했고요. 현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급이 좀 부족했다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 금융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회였죠. 여기서도 국내 은행의 영업이익률이 급증한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금융 정책이 일부 조금 이제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사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 원전 이것도 이제 국민 여론에 맞춰서 재고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중도 확장에 대한 승부수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정말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작가님은 이재명 후보의 최근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정책적 차별화인 거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했던 정책 중에서 특히 국민들한테 비판받았던 점 그 부분에서 차별화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 자체와의 차별화는 아직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 정부 자체와 차별화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도 뭐 40% 정도 가까이 지지율이 나오는데 문 정부하고 차별하면 그거는 선거에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 테고. 다만 정책적 차별화. 우리 지지자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중도층 확장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자꾸 반복되고 넓어지면 또 문재인 지지층, 또 민주당 지지층이 돌아설 수 있어요. 조국 관련해서도 뭐 한두 차례 사과하면 됐지 지속적으로 계속 언제까지 그럼 사과할 거냐라든가 뭐 원전 이야기까지 건든다.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조국 장관 관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사과했고 대통령도 사과했고 당대표도 사과했고 나도 지난번에 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 마음 그대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또 본인 입으로 직접 조국을 꺼내고 사과라는 단어를 꺼내면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럼 탈원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탈원전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정부 내에 국민의힘이 계속 탈원전했다고 공격하고 비난했는데 네. 지금 한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먼 미래에 하겠다는 거지 지금 한다는 거 아니다. 네. 뭐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런 스탠스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네. 아니 지금은 모르겠는데 네. 더 나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출범 후 첫 행보를 보였는데 뭔가 본인의 그런 검사 이미지, 검찰총장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고 싶었을까요? 범죄 피해자 센터를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밤에는 자율방범대원들하고 순찰까지 했는데 여기서 또 순찰을 돌면서 순찰하다가 한잔 하고 싶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셨는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범죄 피해자 센터의 첫 방문이죠. 근데 검사 이미지를 계속해서 갖고 가는 게 좋을까? 저는 아니라고 네. 보거든요. 탈피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평생 검사만 했는데 경제, 뭐 외교, 국방, 안보, 문화, 예술 이런 거 알 수 있겠어? 라는 의문점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검사 이미지를 탈피해야 된다. 특히 지금 측근에 검사들로 쫙 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지 않은 거거든요. 검사 출신으로 전부 다 캠프를 꾸린 게. 검사 이미지를 탈피해야 되는데 저는 뭐 캠프에서 이렇게 범죄 피해자 센터 방문 일정을 잡았겠습니다마는 별로 좋지 않은 일정이었다. 게다가 어떻게 보면 또 일종의 말실수인데 이게 순찰하다가 한 잔 생각나면 어떻게 하냐.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언론에 등장해서 마지막은 늘 술이었거든요. 네. 밤에는 늘 술 한 잔 먹는 걸 끝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 술 먹으려고 정치하나 이런 이야기까지 듣는데 굳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거는 진심으로 나온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어쨌든 뭐 그런 모습 자체가 대통령으로서는 자꾸 그렇게 술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 후보로서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번에 네. 예능 프로 또 찍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도 찍고 똑같은 프로를 윤석열 후보도 찍었는데 네. 거기 나가서도 또 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옆에 진행자분들이 우스갯소리로 하긴 했지만 술 얘기 나오니까 지금 방송 중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그러니까요. 했나요? 이게 뭐 소주는 뭐하고 어울리고 양장피.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술 얘기도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술 먹는 모습도 안 보여주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 뭐 다시 또 해보면 요즘에 하루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민생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고요. 국민들하고 접촉면 늘려가고 있고 메타버스도 좀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이것저것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너무 많아져서 이 메시지가 넘쳐서 국민들이 어디에 주목할지를 모르겠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재명의 딜레마인데 네. 윤석열 후보는 크게 일정을 잡지 않아도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이거 아니면 올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씩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이 전국적으로 하루에 5개, 6개 일정을 잡으면서 도니까 약간씩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들한테 편지를 다 쓴 거지 않습니까? 그거 도와달라고. 근데 후보가 편지 안 써도 알아서 의원들이 도와야 되는데 네. 본인 입장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선거운동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돌면서 하루에 5-6개 일정 소화하니까 당연히 메시지가 많을 수밖에 없고 메시지라는 것은 간단 명료하게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돼야 되는데 네.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말실수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딜레마일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메시지를 뭐 윤석열 후보처럼 조금 이제 행보를 간결화하면서 하나의 메시지만 던지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근데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너무 행보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윤석열은 똑같지는 않으니까 윤석열은 어쨌든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네. 그 높은 지지가 웬만한 실수는 안 떨어진다. 근데 이재명은 한 번 잘못하면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처럼 돌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똑같은 얘기를 매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작은 메시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정책적 아젠다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렇게 판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이. 뭐 네. 양 후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언론들의 보도 자체도 뭐 정책에 포커스를 두고 움직인다기보다는 말실수라든지 그렇죠. 가십거리에 조금 더 이제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뭐 이 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굳이 해명 안 하고 무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거론을 하면서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붙인 거를 두고 이제 뭐 존경하는이라는 얘기를 뭐 왜 했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했더니 뭐 대구 경북 쪽에서 지지율이 9%에서 뭐 20몇 %로 훌쩍 뛰었다 뭐 이런 가짜 뉴스가 섞인 기사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짜 존경해서 그랬겠냐 이 말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말을 바꾸냐 사기꾼이다 이렇게 또 맹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뭐 박 전 대통령 하든가 그랬으면 되는데 뭘 근데 또 그게 앞에다가. 영상을 보니까 처음에 박근혜라고 했다가 또 바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보면 그 말의 맥락을 봤을 때 전혀 이거를 태클을 걸 게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뭐 존경하는 걸 붙여가지고 이런 논란을 만들 필요 있었을까? 그 논란이 되니까 또 해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만들 필요 없던 논란을 후보 본인이 만들었다. 그리고 박지 씨 이야기처럼 이걸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것도 좀 오바죠. 우리 국회의원들 이야기할 때 다 막 싸우면서도 존경하는 뭐 얘기하잖아요. 그거 솔직히 존경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건데 이걸 갖다가 존경 안 하면서 존경한다 그랬다고 사기꾼이다. 너무 심한 거죠. 존경하는 이동영 작가님. 저는 존중받을 만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도 기업 친화적인 노동관 관련 발언으로도 구설에 올랐는데 그래서 오늘은 외모를 보고 읽느라고 계속 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는 대통령 후보였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갑자기 등장했고 정치권에 들어온 지도 뭐 6개월, 7개월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아주 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정이 있는 곳마다 조금 실수를 한다. 그래서 그럼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즉흥 연설도 아니고 연설할 때는 프롬프터를 좀 이용하고
이럴 때는 메모지를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음. 계속해서 윤석열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언제까지 이럴 줄은 모르니까.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 초보니까 이러면서 이해를 좀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계속되면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 자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뭐 이렇게 프롬프터나 이런 도움 안 받고 메모에 도움 안 받고 본인의 생각을 본인이 조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 측에서는 악재면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일이 또 하나가 터졌는데 윤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의 친형이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어젯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던 시절에 사건 무마를 해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이게 이제 경찰에서는 계속해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번이나 불기소 처분을 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때 이렇게까지 사건을 덮으려고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들여다보면 정말 이상한 사건이죠. 네. 경찰이 여러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다 반려시켰습니다. 네. 검찰에서. 그래서 이 윤호진 씨가 결국은 외국으로 도주했는데 그 인터폴에서 잡혀왔어요. 그런데도 또 풀어졌거든 검찰에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용인술이라는 게 자기의 측근들은 끝까지 보호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신의 최측근인 윤대진의 형이니까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청문회장에서 녹음 파일이 틀어졌습니다만 변호사법 위반인데 네. 현직 검사가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우진 씨는 그걸 인정을 했고 윤석열이 소개시켜줬다고. 그러면 어쨌든 도와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후속 취재나 혹은 수사로서 그게 입증이 되거나 혹은 굉장히 많은 기사가 쏟아져야 이게 뭐 투표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지금 단순히 윤우진이 구속됐다고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별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근데 게다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정권 교체를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 지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 웬만한 실수 또 웬만한 문제점 네. 그런 걸로 지지를 처리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하니까. 네. 그만큼 문재인이 싫으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 흔들지 않는다고. 근데 이거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며칠 사이에 또 김건희 씨 과거 사생활 관련된 보도가 잇따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일단은 가짜 뉴스다라고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그 보도한 유튜브 매체하고도 뭔가 계속해서 말이 주고받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국민들이 보기엔 어떨 것 같나요? 이게 사실 영부인에게 제기될 수 있는 의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거든요. 이거는 영향을 좀 미치죠. 네. 예, 다른 윤우진 이런 것보다 이런 게 네. 영향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우진 건 이런 것은 법적으로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안의 문제는 뭐 이게 법을 위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정서적으로 투표하는데 영향을 좀 미친다. 게다가 김건희 씨가 맨 처음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나는 줄리가 아니다. 네. 그런 거 할 시간도 없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유튜브에서 보도한 내용 보면 실질적으로 줄리라는 사람한테 접대받았다는 사람이 폭로를 한 거거든요. 실명을 달고 나와서 증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아니라면 국민의힘이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가 아니고 네. 고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직접. 뭐 고소가 아니면 고발이라도 네. 선대위가 있으니까 고발이라도 해야 된다. 고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자체가 또 열린공감TV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비껴가면서 뭐 부정을 하는 것이다 또 얘기해가지고 열린공감TV에서 입장이 한 번 더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노재승 씨가 과거 논란이 된 발언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뭐 사과할 거리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사과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은 네. 지지율에 영향 미칩니다. 민주당 만세 부를걸요. 왜냐하면 과거에 썼던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어제는 백범 김구 선생을 향해서 국밥 늦게 줬다고 뭐 사람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과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계속 가만히 있게 지지율 계속 떨어지지 뭐 그러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물론이고 권성동 사무총장 뭐 원희룡 전 지사까지도 이제 노재승 씨를 감싸고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걱정되긴 합니다. 왜 감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거 안 치려고 그러는가?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김성태 그리고 또 그 문제가 됐던 그 의사. 예. 그러니까 이제 함익병 씨 인사 문제잖아요. 네. 근데 또 노재승까지 그러면 3번 연속 헛발질이다. 그러면 이제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되거든요. 네. 조동현 씨 문제 터졌을 때 후보가 다 내 책임이라고 이재명이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까지 윤석열은 입장을 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감싸는지 몰라도 감싸면 감쌀수록 문제는 커진다. 거기다 공동선대 본부장이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가 박지시 말처럼 오늘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가 검토 중이다. 본인 선거지 않습니까? 네. 후보 본인 아닙니까? 왜 선대위가 검토합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지. 이것도 무책임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논란은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또 노재승 씨가 사퇴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메시지나 선거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때마다 이건 불거질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만 될 거예요. 네, 권성동 총장이 평범한 소시민의 견해이기 때문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노재승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그런 사람은 때문에 공동선대위에 왜 안 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또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논란에 대해서도 연예인도 아닌데 관심이 지나치다 또 이렇게 권성동 사무총장이 얘기를 해서 그럼 민주당 인사 관련 인사를 왜 그렇게 공격했느냐라는 내로남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메시지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동영의 축에서 네. 조동현 씨 문제 터졌을 때 네. 나중에 김건희 씨 문제로 그대로 아마 대치기 받을 거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거라고 하더라도 금도가 있는 거고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쓰니까 내가 휘두르던 칼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가 또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칭찬한 김민규 학생의 연설을 두고 표절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 이준석 대표는 과도한 지적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길게 이제 두둔하는 SNS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군도 이건 표절이 아니라 오마주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오마주였으면 처음부터 밝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또 이 논란을 야기한 게 그렇죠.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해야 할 언사는 아니었다. 평론가로는 괜찮아요. 뭐 진중권 씨가 이런 얘기했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준석은 당 대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표가 방송도 좀 줄이고 SNS도 줄여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가 된 거죠. 게다가 연설이 오마주라고 했는데 그럼 연설할 때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해서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박수치고 고3이 어떻게 저런 연설을 할 수 있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알고 보니까 노래 가사를 뺏겼다. 노래 가사를 거의 똑같이 네. 썼더라고요. 지난번에 사실 오마주다. 네. 그런 해명이 먹힐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집중되는 겁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네. 저도 그렇고 박지 씨도 조심하시거든요. 전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촉가이드 박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